안녕하세요.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저는 김형숙입니다. 시니어를 만나면서 이렇게 성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 제가 최근에 시니어들을 만날 기회가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많이 이렇게 접해보지 않은 주제와, 왜냐면 저희 시니어 분들이 성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가 성교육을 하러 간다 그러면 굉장히 반응들이 좋으세요. 자, 그 이유는 아마 우리 시니어 TV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주제가 그런데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받는 그런 성교육 같이 다양하지는 아직 않고요. 보통 의뢰하시는 내용들이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저를 맞아주시는 눈빛도 굉장히 따뜻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기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주제가 딱 등장하는 순간 왜 저런 주제 말고 좀 더 이렇게 재미있는 주제 없어요? 라고 의견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면 우리는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필요한 것 같다라고 또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런 말씀도 하시죠. 주제가 요즘 우리 젊은 자녀들이 받는 그런 것처럼 우리 시니어 대상 성교육도 조금 다양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주십니다. 여러 번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요. 너무 1시간 이렇게 했을 때는 되게 짧다라는 의견도 주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또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고요. 다양한 또는 어쩌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처럼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나누어야 되는 고민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저희가 뭔가 불편하고 고민이라고 느끼면 그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지만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면 아예 그냥 일상처럼 저희가 넘겨버리기도 하는 일들이 있죠. 누군가에게는 이게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일상이 되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듣고 또 보고 또 느껴지는 그런 오늘 또 사연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연을 조금 읽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족 또는 친구 또는 배우자 또는 혼자 이렇게 또 살고 계신 분들은 글쎄요, 특별히 내 주변에서의 관계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더 관계를 맺는 친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단체, 봉사단체라든지 또는 종교단체라든지 또는 복지관이라는 이런 곳에서의 단체 안에서의 관계 맺음도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친구보다도 더 많이, 가족보다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바로 바깥 사람들과의 교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사연을 조금 보시면서 또 이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로 또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여성입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를 답답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저 스스로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한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사람 안 변해. 그리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말처럼 제게는 20대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동안에는 서로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친구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또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더 바쁘기도 했고 같은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더 이렇게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지금처럼 또 핸드폰이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상황으로 사실 바쁘고 핸드폰도 없고 지역도 다르면 만나는 게 그렇게 횟수가 잦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간간히 만나다가 최근에 한 20년 정도를 못 만나고 지난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근데 다시 어찌어찌 다시 만나게 된 우리는 사는 지역도 멀지 않아서 그동안 20년 동안 못 본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셔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나씩 풀어가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하던 중에 친구가 제 남편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20대 때 이제 아무래도 친한 친구니까 그때 이제 서로의 애인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을 테니까 본 기억은 있으신 거죠. 자, 그때 본 것이 다여서 궁금하다고 해서 보여줬더니 말 나온 김에 이렇게 우리 친구끼리 부부 모임을 한번 하자라고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연을 주신 분께서 저도 친구 남편 사진도 궁금하다라고 했더니 핸드폰 용량이 적어서 남편 사진 저장해 놓은 거 없다. 그래서 그날 부부 모임 할 때 우리 만나서 뭐 얼굴 보면 되지라고 넘어갔습니다. 남편도 연애할 때 아는 친구라서 그 집 부부와 드디어 모임을 하게 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친구 남편이 일 때문에 늦게 오게 되어서 우리 부부와 친구 이렇게 먼저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격으로 친구와도 이미 20대 때 만났던 알고 있던 친구이기 때문에 편하고 즐겁게 대화를 했는데 남편, 저 그리고 친구가 동갑이기도 하고 친구가 근데 자꾸 제 남편을 처음에는 뭐뭐 씨라고 호칭을 하다가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반말, 그러니까 누구야라고 호칭이 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라고 마치 친구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20대 때 보고 지금 60대에 만난 아내의 친구가 처음에 이렇게 호칭을 정확하게 누구 씨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누구야라고 부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황했는지 처음엔 약간 당황했던 것 같은데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제 기분이 묘했습니다. 친구가 저보고 결혼 참 잘했다고 남편도 참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죠. 친구가 성격도 좋다고 웃으면서 말해서 사실 남편 칭찬이니까 그 칭찬에 대해서 저도 웃으며 넘겼지만 솔직히 기분이 묘했습니다. 많은 게 조금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친구가 남편에게 지나치게 친근하게 구는 것 같다라고 느끼니까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때부터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다 보니 남편의 맞은편에 앉은 그 친구의 얼굴이 보이는데 너무 남편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누구 씨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약간의 부탁 같이 이제 들리셨나 봐요. 내가 뭐 부탁 하나 해도 되죠? 라고 하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뭔가를 요청하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자리에 돌아와서 남편 얼굴을 딱 봤더니 남편 얼굴이 화난 거죠. 사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데 뭐 얼굴을 찡그리고 있을 이유는 없겠지만 유난히 더 환하게 느껴졌던 이 사연자의 느낌입니다. 그 환한 얼굴이 꼴보기 싫어졌고 문득 예전과 똑같은 친구의 행동을 보니 얘가 여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원래도 조금 애교가 있으시고 조금 이렇게 누군가와도 잘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사회성이 좋은, 아주 성격이 좋으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오면서 남편에게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내가 없을 때, 화장실 갔을 때, 그리고 저 친구가 20대 때 보고 이렇게 60대에 다시 만났는데 그때랑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오늘 만난 느낌은 또 어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아마 물어보고 싶죠. 왜냐하면 옛날에 알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본 남편의 느낌이 궁금하기도 했을 텐데 전혀 물어보지 않았고, 또 이유가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20대, 30대, 현재 60대도 어쩜 이렇게 변하지 않았는지, 괜히 부부 만나는 이 모임 자리를 만들었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친구 남편은 끝내 그 자리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다는 게 또 문제겠죠. 제 감정만 복잡해진 채 귀가하면서 평소와 달리 말이 없어진 제가 이상했는지 남편이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지만, 남편도 친구에 대해서 별말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참 이상한 마음으로 친구와의 만남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40년,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친구를 거의 40년 만에 만난 상황이 됐고요. 이 아내도 친구를 20년 만에 못 보고 있다가 만난 상황이면 사실은 이 부부가 되게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말도, 아내도 그런 말 하지 않았고 남편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친구에 대한 감정이 제가 예민한 것인지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며칠 뒤에 남편 핸드폰에 알람이 띵 뜨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그 내용을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이 참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난번 부탁했던 것, 그 내용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에 대한 확인, 그 자기가 요청했던 그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친구는 제 남편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남편이 알려줬다는 것인데 제 남편은 왜 저에게 그런 말을 또 하지도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면 또 남편은 어떤 이런저런 핑계를 대겠죠. 뭐 아내 그 친구가 물어보니까 나한테 부탁할 게 있다고 하니까 내가 또 연락할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서로 교환했다라고 하면 전혀 뭐 100% 이해는 안 되지만 뭐 1%라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밖에 이야기할 내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친구의 애교는 같은 여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거리였습니다. 학교 선배 또는 직장 상사, 남자에게 하는 애교. 그러니까 특정 성별에 좀 약간의 구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남자에게 하는 애교는 그때는 제게 별로 영향이 없었지만 이제 남편에게, 친구는 아마 평소처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남편에게 하는 그 친구의 행동, 말투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불편합니다. 굳이 제가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운 그때, 하필이면 그때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또 뭔가 부탁할 사항을 얘기하고 그랬어야만 했을까요? 아내 편에 충분히 이야기를 전하겠다라고 하면 될 것을 제가 없는 그때 자기 번호를 홀랑 알려준 남편도 싫고, 친구의 알림을 본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제게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봤는데 남편은 제가 봤다는 것을 물론 모르고 있는 상황이겠죠. 경계가 모호한 행동, 그리고 말은 힘들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몸과 마음이 따로 국밥은 아니죠. 몸과 마음이 따로 국밥은 아니고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행동이나 말로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드러나는 게 있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우리 연예인들 각자 있으실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연예인을 딱 만났다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일단 나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입꼬리가 굉장히 위로 올라가실 거고 그 다음에 몸의 반응도 네, 뭔가 에너지도 넘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연예인 옆으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어떤 행동이나 표정에서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아, 내가 좀 저 사람 만났을 때 불편해 하는 사람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몸이 반응을 합니다. 때로는 몸이 굳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저쪽에서 그냥 원래 가면 안 되는 돌아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또는 멈춰 있기도 하고 그리고 표정도 당연히 드러나겠죠. 아무리 내가 감추려고 해도 뭔가 딱딱하고 되게 부드럽지 않은 그런 느낌들을 몸으로도 표현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통하였느냐, 우리가 통한다는 건 너와 내가 말이나 또는 행동이나 표정으로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몸과 마음이 통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 남편의 마음, 원래 남편이 어떤 성격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아내에게 전달하지 않는 성격이라면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원래는 조금 아내와 뭔가 티키타카 서로 통을 잘 하시는 분인데 유난히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다. 자, 그랬을 때 아마 이 사연을 주신 분께서의 고민이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계를 정한다는 것, 친구의 남편 또는 아내의 친구, 여기에도 경계는 사실 분명히 있죠. 내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친구라고 하더라도 경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실 때 전화번호를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아내의 남편에게, 친구의 남편에게 물어보는 것 또는 혹시 누가 먼저 물어봤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거기서 어떻게 이걸 잘 조절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남편의 성향이 제가 조금 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그 요청한 내용이 조금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더라도 제가 봐도 이왕이면 아내분에게 또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았을 것 같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돌아오셨을 때 방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연락처도 서로 교환했다라고 왜 좀 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하셨는지 그 부탁한 내용이 친구의 남편에게만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었는지 자 그것도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겠죠. 친구를 만나는 자리, 친구의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나온 고민의 해결 방법으로 연락처를 물어본 것일까요? 자, 그 내용조차도 물어보지 않은 거기서 아내가 멈칫하고 전혀 이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내용. 그건 아마 그 두 사람 안에서의 뭔가 불편한 느낌을 우리 아내가 또 느껴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경계를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 주변에도 되게 경계가 많고요.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다양한 경계들이 있죠. 뭐 인도 차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낮과 밤도 경계가 되는 거고. 자, 주변에서 경계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경계를 나의 생각만으로 경계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그 친구분도 나라면 기분이 어땠을까? 그리고 사실 친구가 더 편할까요? 친구의 남편이 더 편할까요? 이제 여기서 약간의 경계를 이렇게 모호하게 설정해 놓고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고 있는 이 친구의 생각이 진짜 궁금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럴 때가 있죠. 감정 싸움이라고 얘기하면 물론 싸움이란 단어가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감정 싸움 자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일단 미운 감정. 네, 미운 감정으로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감정 싸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 감정이 이래, 내 기분이 이래, 이렇게만 지나칠 수 없는 팩트가 있는 거죠. 내가 없는 자리에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보다 덜 편한 상대라고 생각되는 내 남편에게 그런 어떤 부탁을 하고, 그걸 나하고 다시 공유하지 않는 친구의 행동.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연을 주신 분께서 이 관계, 특히 남편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내용이 훨씬 많으실 테니까 그걸 어떻게 잘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 자, 오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죠.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또 내가 아무리 20년을 보지 못한 친구지만 아주 친했던 친구라고 생각되는 그 친구의 마음조차도 내가 그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해가 정말 더 커지지 않도록, 나중에는 이 오해가 굉장히 처음에는 이렇게 먼지 같았던 오해가 점점 눈덩이가 되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원이 된다면 그거 관계 속에서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으시겠죠. 결코 가볍지 않다. 저는 지금이라도 남편분에게 전화번호를 어떻게 공유하게 됐는지, 또는 친구가 혹시 그날 뭔가를 요청하는 것 같던데 어떤 걸 요청했는지, 저는 그냥 팩트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건 중요하죠. 자, 일단 팩트를 확인하는 거. 아까 이렇게 보니까 당신 핸드폰에 알림이 뜨던데 친구가 연락을 했던 것 같은데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냐라고 물어보시면 되고, 최대한 감정은 일단 살짝 빼시고 팩트만 물어보시는 거죠. 자, 거기서 만약에 남편의 반응을 조금 살펴보시면 또 그 다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팩트만 전달하는 그 진행 방식으로 그러면 어떤 걸 요청했느냐라고 또 물어보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의 감정.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왜 내가 없을 때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마음이 생각해 보니까 조금 불편하네 라고 이야기를 다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 아내가 한량없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마음이 있으셔서 말을 안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모든 걸 다 감수하고 내 감정을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걸 잘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느끼는 섭섭함, 내가 남편에게 느끼는 불편함, 그런 것들을 너무 부부니까 매번 그렇게 표현하는 게 상대를 불편하게 할까봐 너무 배려해 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본인의 감정을 전달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마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 혹시 앞으로도 이렇게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나를 제외하고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이어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되게 서로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리고 내가 전혀 몰랐다면 이런 고민도 하지 않으셨겠죠. 자, 내가 모르고 있지 않은 상황이란 걸 본인이 제일 잘 아시는데도 상대가 언젠가는 나한테 말해주겠지? 왜 말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혼자 막 이렇게 생각의 나래를 펼치시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물어보시고, 내가 먼저 내 감정을 잘 전달하시고, 그 다음 앞으로 이렇게 서로의 어떤 두 사람이, 친구와 내 남편이 어떻게 또 계속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할 건지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경계를 설정하실지도 궁금합니다. 20년 만에 만난 친구니까 굉장히
반가우시죠, 사실. 옛날 이야기도 하염없이 할 수 있는 사이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에 이 친구가 어떻게 또 변하고 잘 살아왔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텐데, 자, 이 상황에서 내 남편과의 관계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친구와의 관계도 경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일단 남편 얘기 들어보시고 어떻게 연락처를 주고받기로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친구에게도 이걸 물어볼지 또는 친구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지 그건 또 그때 결정을 내려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오해가 감정 싸움으로 이렇게 번져서 남편과의 관계를 잘못 되게 하는 그런 오류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독립적인 존재. 사실은 저희는 다들 그런 존재로 삽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사연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부부 동반 모임인데 끝내 그 집 남편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진 보여달라고 했을 때도 핸드폰 용량이 적어서 남편 사진이 없다라고 해서 사진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퍼뜩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친구는 남편의 존재를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또는 그 사진을 공유하지 않을까? 본인의 남편을 이렇게 너무 멋지고 너무 남한테 보여주기가 너무 좀 좋아서 오히려 남편의 존재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마 이 사연자께서도 상대방의 친구의 남편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 뭐 무슨 일을 하느냐, 뭐 어디 사람이냐, 어떻게 만났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분명히 서로 주고받아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부부 동반 모임을 하게 됐을 때, 혹시 또 뭐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만남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 전에 굉장히 나와 친하고 좋았던 관계 속에 있었던 친구라고 하더라도 또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삶의 변화를 겪었을지는 저희가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두 분이 그 20년의 세월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신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다른 관계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일단 부부 모임을 우리의 만남을 이 회포를 다 풀지 못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먼저 공개해버린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친구와도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경계를 잘 설정하시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참 넓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참 넓어서 어떻게 보면 이 넓은 세상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거의 우리 각자의 세상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리 뭐 아침에 눈 떠서 여러 곳을 다니지만 제가 다니는 곳에서의 한계가 있겠죠. 그 한계 속에서 저는 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데, 자, 우리가 사실 부부 또는 친구 이 관계 속에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친했던 추억이라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좋았던 경험들이 더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친구를 만나서 너무 좋고 또는 내가 아는 사람들, 남편이 친구를 알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함께 하려고 했던 이 어떤 모임 안에서 느껴지는 불편함 때문에 가끔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친구를 이렇게 멀리하고 남편은 내가 더 열심히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너와 나의 이 부부로서의 어떤 이 바운더리를 만들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되면 또 관계가 약간의 어떤 오해가 이런 또 단절을 만들어내는 경험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더 우리 사연자께서 나의 불편함 충분히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나는 앞으로 내가 친구를 만날 때 또는 남편을 대할 때 어떤 느낌, 어떤 존재로 서로를 대해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일심동체라서 너와 내가 모든 걸 공유해야 되고 너와 내가 모든 걸 같이 느껴야 된다라고 하지만 자, 우리는 결국 나와 너의 만남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 일심동체면 더 좋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걸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독립적인 존재, 그래서 내가 아내로서의 느낌 또는 내가 뭐 이름, 나의 이름, 땡땡땡이란 이름을 가진 나라는 존재로서의 나의 어떤 존재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저는 충분히 이 문제 안에서 우리 사연을 주신 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 나쁘죠. 자,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자존감을 가지시고 내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죠. 내 친구와 내 남편의 그 안에서 내가 왜 뒤로 쑥 빠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중심에 그 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당당하게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상대방에게 불편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남편이든 친구든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 또는 어떤 세상 안에서의 잣대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면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의 모습이 없는 거죠. 그냥 60대 여성의 우리 눈에 그려지는 그런 모습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나이에 그래서 내가 안심을 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나이가 들어가서 상대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편안하다는 것과 나이만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다 안심할 수 있는 것들은 없죠. 특히 우리 60대는 굉장히 젊은 시니어에 속하시니까 저는 조금 더 내가 그 둘의 연결고리, 내가 중심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도요, 이 관계도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균형이 너무 어떤 감정에 따라서 또는 어떤 능력이나 또는 성별이나 여러 가지 이런 조건에 따라서 이 관계 균형이 깨진다거나 자, 이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가 없겠죠. 특히 아까 우리 이 애교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성별 상관없이 또는 연령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애교 있게 또는 친절하게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사연 주신 분께서는 아까 친구를 살짝 학교 선배, 직장 상사, 남자들에게 조금 더 애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당시에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친구의 애교가 조금 구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친절한 애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로 조금 더 이렇게 기우는 그런 애교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여전하구나라는 생각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웃으면서 대한다는 것, 그건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편한 부분은 이게 구분이 지어진다는 거죠. 자, 누구에게는 애교를 잘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 대상이나 성별에 따라서 애교가 없는 이런 사람의 애교는 글쎄요, 뭐 각자의 사회 안에서의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들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게 뭐 우리 사연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신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원래부터 여전하구나라고 느껴졌던 그런 애교니까 우리 사연자도 아마
조금 더 마음을, 네, 원래 우리 친구가 이랬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또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계에도 이렇게 결국은 모든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죠.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씩 발견된다. 아마 그 친구분이 그래도 20대 때, 30대 때 또는 40대 초반까지 아마 만나셨다면 뭔가 행복한 관계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셨고 또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셨을 때 굉장히 반갑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관계 속에서도 역시 행복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네, 좀 더 나라는 사람, 내가 독립적인 존재로 네, 친구니까 또는 아내니까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나의 어떤 정확한 나의 마음 상태 또는 나의 감정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의 얘기를 조금 다시 한번 살짝 돌이켜보면요. 아마 많은 내용을 지금 이렇게 뭐 앞뒤의 어떤 부분들은 또 저희가 실제로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본인이 약간 남편 자랑을 좀 하셨어요. 제 남편은 제가 생각해도 유머 감각도 있고 굉장히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본인도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신 것처럼 그게 아마 이렇게 20대 때 만났던 이 친구, 아내의 친구인 그 친구분도 이미 그때도 느끼셨을 것 같고 60대인 지금도 여전한 내 친구의 남편에서 편안함을 또 느끼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또 이렇게 어떤 부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때와 네 그리고 서로 그것에 대한 공유를 연결고리인 나를 쏙 뺐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겠죠. 만약에 사연자에게 남편한테 이것 좀 물어봐도 되는지 먼저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물어보라고 편하게 물어보라고 아마 사연자께서도 기회를 만들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의 때와 기회의 어떤 장소, 자 그런 것들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친했다는 그 기억만으로 친구가 이렇게 네 약간 선을 넘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네 이렇게 사연자께서 불편함을 느끼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가끔은 내가 누군가의 뭐 친구의 남편에게 또는 아내의 친구에게 혹시 나도 그동안에 이렇게 친밀한 관계다 보니까 이런 선을 살짝 넘게 되는 것. 아까 호칭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누구 씨라고 부르고 있다가 갑자기 누구야라고 나온다는 건 나이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이도 똑같고 20대 때 봤던 사람이니까 너무 갑자기 또 친구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호칭은 바로 다시 잘 정정이 돼야 되겠죠. 저도 가끔 친구들끼리 이렇게 결혼한 커플을 만날 때는 그 호칭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되게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안 만나다가 우리끼리만 만나다가 친구의 남편이라고 또 알고 있는 그 남사친이 등장을 하게 되면 호칭을 아예 안 하는 때가 있거든요. 되게 누구 씨라고 부르기도 어색하고 누구 야라고 부를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호칭하지 않고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굳이 뭐 누구 씨라고 부를 필요 없죠.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자 그렇게 저희도 당황하지 않고 또 불편해하지 않는 서로 편안한 일단 호칭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리 친구의 남편이라고 해도 누구야는 선을 넘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사연을 들으면서 혹시 나는 누군가의 경계를 이렇게 순간 나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지는 않는지 또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계라는 게 구분 짓는 한계잖아요. 그 한계라는 건 적어도 상대와 내가 이 한계를 잘 구분해서 여기서 안전하게 또는 행복하게 이 선을 좀 잘 지키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경계는
굉장히 언제나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왜 문제라고 인식이 되면 고민이 되지만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냥 일상처럼 계속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자, 그때그때마다 너가 선을 넘어서 불편해 라고 매번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그 관계가 언젠가는 저절로 힘없이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 경계를 그때그때마다 잘 인식하고 지켜주시면 아무래도 관계는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단단해지고 또 길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연을 또 함께 나누시면서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누군가와의 친밀함을 이유로 이렇게 넘게 되는 그 경계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으면 당연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잠깐 멈춰 서서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아마 사연자가 불편해하는 기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친구분도 글쎄요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 남편분도 아까 돌아가는 차 안에서 평소보다 말이 없어진 아내를 의식했을 거라고 아내분께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서로 그렇게 왜 이렇게 불편한 표정과 또 기분이 어땠는지 오늘 오래간만에 친구 만났는지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은 아마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화가 필요하죠. 우리가 서로 통하려면 자 한자로 이렇게 서로 통하느냐 우리 서로 통해 이런 말들 굉장히 사실은 잘 쓰시잖아요. 뭔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또 바로 거기에 잘 통해서 대화를 잘 연결하면 우리 티키타카가 잘 된다는 것처럼 서로 통한다는 것 그런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서로 쳐다만 보고 있으면 통한다기보다는 어쨌든 뭔가 물꼬를 트는 대화, 말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날 모임 이후로 서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을까? 불편하다는 거죠. 아마 저는 남편분도 되게 불편한 느낌을 가지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20년 만에 만나면 누군가와 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뒤풀이에 분명히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 오늘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서로 물꼬를 좀 트셔라. 대화를 말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어땠는지, 내 기분이 어땠는지, 내가 그날 그런 것들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 이제 그런 대화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혹시 꽉 막힌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이 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물꼬를 트는, 내가 먼저 상대가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통할 수 있는 그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번 해보시는 것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